자,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희원 법조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진행이 됐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발부가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어느 시점에 발부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공조수사본부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오늘 자정입니다. 예. 자정이고 지금 아직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통상 시급성을 따져보면은 오늘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경찰에서 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사 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관저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진행을 했다. 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공조수사본부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예.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의 주임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수처에서 진행을 했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경찰 특수단 브리핑에서 관저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압수수색, 관저 압수수색은 경찰 특수단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온다면 예.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경찰에서 공조수사본부가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45명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 김상훈 기자도 추가로 속보 내용을 전해주긴 했습니다만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영장 발부에 고려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예.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영장이 발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해하는 혐의 등이 적용이 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피의자가 2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각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2개라면은 2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각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연속적으로 발부를 받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한 범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한은 48시간인데 예. 2번 받으면 48시간을 넘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단은 체포영장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야 하고요. 48시간이 지나면은 체포영장의 시효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 피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계속 또 짚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체포에 이제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공조본에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 일견 답변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공조수사본부는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고요. 강제 수사 의지를 네, 맞습니다. 보였다. 그래서 체포영장도 지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조사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공조수사본부에 공수처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영장을 아마 발부를 해줄 텐데요. 예. 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 인력이 막아서면은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영장을 발부할 때 실제로 집행이 될지도 고려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집행이 못
발부돼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 일단 요건이 충족이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 인력이 막아서는 거는 그거는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공부 집행 방해로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도 공조수사본부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감내해서 체포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거고요. 예. 일단 형사소송법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호인력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법경찰관이 가서 집행을 할 텐데 공수처 검사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든 것은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고 현재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과 예정을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영장 발부, 그리고 혹시 있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보였던 입장들,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전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실까요? 네, 우선 이 석동현 변호사는 이 검찰에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한 거에 대해서 이 구속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상당 부분 많이 적시가 됐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들한테 전화로 지시해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명시가 됐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윤 대통령 측의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발언,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네, 이것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다. 가려야 할 부분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는 일단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식 대응을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희원 기자와는 잠시 후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